자, 3학년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 수업은 저작권법에 따라 학교 수업을 위한 저작물은 온라인 계약에 따른 학교 수업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학교 홈페이지와 EBS 온라인 클래스 이외의 공간에서 저작물을 공유 또는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4단원 자극과 반응에 대한 수업입니다. 첫 번째, 감각기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눈의 구조와 기능을 이해하고 시각의 전달 과정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요. 눈에서 일어나는 조절작용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눈에 앞서 자극과 반응에 대한 개념 정리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극이란 빛, 소리, 온도와 같이 생물에 작용하여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요인을 자극이라고 합니다. 자, 감각기관인 눈에 빛이라는 자극이 들어오게 되면 동공이 확대되거나 확장되거나 수축하면서 빛이 통과하게 되고요. 망막의 상이 맺히면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것처럼 빛은 눈에 있어서 우리 동공이나 망막이나 시신경, 시세포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빛은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코라는 감각기관에는 냄새가 자극이 될 수 있고요. 귀는 소리, 피부는 온도가 되겠습니다. 반응이란 자극에 의해 나타나는 몸의 변화를 반응이라고 하는데요. 아까 선생님이 눈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는 빛이라는 자극이 들어오면 눈이라는 감각기관에서 동공이 확대되거나 시세포에 상이 맺히거나 시신경이 자극을 전달하게 된다라는 변화를 일으킨다라고 했거든요. 이런 것들을 반응이라고 합니다. 감각기관이란 사람의 몸에서 자극을 받아들이는 기관에 해당되고요. 우리의 몸에서의 감각기관은 눈, 귀, 코, 혀, 피부 등이 있습니다. 그 감각기관이 오감이라고 하는 감각이라는 것들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 감각에는 눈, 코, 귀, 혀, 피부를 통해 자극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각, 청각, 후각, 미각, 피부 감각이라고 하고요. 시각과 사람의 눈입니다. 자, 그 감각 중에 첫 번째 시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시각이란 광원이나 물체에서 나오는 빛을 받아들여 물체의 모양, 크기, 색깔, 거리 등을 느끼는 감각을 시각이라고 합니다. 그 시각을 느끼는 감각기관이 바로 눈이 되겠고요. 그 사람의 눈은 탁구공만한 크기로 각막, 홍채, 수정체, 망막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람의 감각기관 중 자, 눈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집중해서 듣도록 하세요. 자, 눈은 제일 바깥에 눈의 형태를 유지하는 질긴 막인 공막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그 다음 앞쪽으로는 제일 바깥이 각막입니다. 눈의 가장 앞쪽에 있는 투명한 막으로서 빛이 제일 먼저 통과하는 곳이고요. 동공은 우리가 눈동자를 봤을 때 시커먼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이 동공이고 동공은 빈 공간입니다. 그래서 동굴처럼 시커멓게 보이는 거예요. 거기는 빈 공간이고 그 바깥으로 우리 동양인들은 대부분 갈색 눈이라고 하죠. 그 부분을 홍채라고 부릅니다. 홍채는 동공의 크기를 조절해요. 빛이 너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상이 또렷이 맺힐 수가 없습니다. 빛이 많이 들어오면 상이 하얗게 맺혀서 우리가 사물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없으므로 빛이 많이 들어올 때는 동공의 크기를 작게 만들어주고 빛이 적게 들어올 때는 빛이 더 많이 들어올수록 동공을 확장시켜주는 것이 홍채입니다. 자, 수정체는 빛이 들어오면 그 빛을 망막이라는 곳에 상이 맺히게 도와주는 건데요. 그 망막에 상이 맺히려면 빛이 굴절해야 되겠죠. 그 빛을 굴절시키는 것을 수정체라고 합니다. 자, 맥락막은 사진기로 얘기하면 어둠상자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맥락막은 눈 속을 어둡게 해서 상이 또렷하게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공막 안쪽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리체는 그 안구 안에 투명한 물질로 눈 속을 이렇게 채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유리체이고요. 맹점과 시각신경 망막은 함께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맥락막 안쪽에 뒤쪽 이쪽 부분에 망막이 있어요. 이 망막에는 어떤 것들이 존재하냐면 시세포들이 존재해요. 이 시각세포라고 하는 것에서 빛의 자극을 받아들이고 상이 맺힐 수 있게 합니다. 이 망막은 물체의 상이 맺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시각세포가 있어서 빛을 받아들이는 곳이기도 하고요. 빛을 받아들여야 상이 맺히겠죠. 그것이 망막입니다. 그런데 이 망막에서 받아들인 이 자극을 전달하는 것이 시각신경이 뇌에 전달을 해야 우리가 저것이 나무다, 뭐 동물이다라는 게 인식을 할 수 있겠죠. 그 자극을 전달하는 것이 시각신경이고요. 시각신경 앞부분에는 시세포가 없어요. 시각세포가 없어서 상이 빛의 자극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상이 맺힐 수가 없겠죠. 그곳을 맹점이라고 부릅니다. 시각신경이 모여 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시각세포가 없어서 상이 맺힐 수 없는 것이 바로 맹점이고요. 우리가 눈을 가지고 사물을 바라봤을 때 맹점에 상이 맺히면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크게 불편함이 없습니다. 이유는 우리에게는 그 안구가 두 개가 있기 때문이죠. 그 맹점이 일치하는 곳에 상이 맺히기는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큰 불편 없이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눈에서 제일 바깥 부분에 눈의 형태를 유지하는 질긴 막을 공막이라고 하고요. 앞쪽에 빛이 제일 먼저 통과하는 투명한 막을 각막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빈 공간인 동공이라고 했고요. 빛이 이제 통과하는 곳이죠. 그 동공의 크기를 조절하는 요것이 바로 홍채입니다. 우리가 갈색 눈이라고 하는 그 친구들 멜라닌 색소에 의해서 눈의 색깔이 결정이 된다고 했고요. 그 안쪽에 요것이 수정체고 이 수정체는 빛이 들어왔을 때 빛을 굴절시켜야 망막에 상이 정확하게 맺힐 수 있겠죠. 그 볼록 렌즈 역할을 하는 것이 수정체이고요. 그 주변 안쪽이 어두워야 상이 잘 맺힌다라고 했습니다. 네, 어둠 상자 역할 하는 것이 맥락막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채워야겠죠. 그래서 형태가 유지되니까 이곳을 바로 유리체라고 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맥락막 안쪽에 망막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망막은 시각세포가 분포한다라고 했어요. 시각세포는 빛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상이 맺힐 수 있도록 해주는 곳이라고 했고요. 그 시각세포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뇌로 전달하는 것이 시신경인데 이 시신경이 통과하는 이 입구인 여기에는 시각세포가 없는 맹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상이 맺혀도 우리는 볼 수 없다라고 했고요. 맹점은 시각신경이 모여서 나가는 곳입니다. 자, 시각의 성립과정, 시각은 우리가 빛이라는 자극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반응을 하죠. 그런 다음 사물을 인식하는 것까지를 시각의 성립 경로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자, 빛 자극이 뇌가 인식하기까지 경로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빛이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죠. 빛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통과하는 투명한 막이 바로 뭔가요? 각막입니다. 자, 각막을 누가 통과하나요? 빈 공간인 동공으로 통과를 하고요. 그 다음 볼록 렌즈 역할을 하는 누군가요? 네, 수정체죠. 수정체를 통과해서 유리체를 통과해서 어디에 상이 맺힌다라고 했나요? 네, 시각세포가 존재하는 망막에 상이 맺히고 그 망막이 시각세포가 자극을 받아들이면 시각신경을 통해서 대뇌로 가서 우리가 사물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빛의 시각의 성립 경로인 빛의 경로를 확인해 보면 빛이 각막을 통과해서 동공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수정체를 통과하고 유리체를 통과하고 망막에 상이 맺히게 되면 시각신경을 통해 대뇌로 전달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아까 선생님이 맹점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이 맹점은 망막의 중심 아래쪽에 위치를 합니다.
그 다음 시각세포에 연결된 시각신경이 모여서 눈 밖으로 나가는 부분이라고 했고요. 시각신경이 눈 밖으로 나가는 부분이어서 시각세포가 없어요. 여기에는. 그래서 물체의 상이 맺혀도 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맹점이라고 불러요. 여기에 있는 이 파란색과 빨간색은 혈관입니다. 그 동맥, 정맥을 뜻하고요. 바깥에 있는 노란 색깔이 시각신경이 되겠습니다. 자, 눈의 조절 작용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요. 그거에 앞서서 사람의 눈과 카메라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필름이 들어가 있는 카메라 아시죠? 자, 셔터를 누르게 되면 조리개가 열립니다. 조리개가 열려서 빛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 빛이 들어와서 필름에 이제 상이 맺히게 되죠. 여기는 어둠 상자고요. 빛이 들어올 때만 상이 맺혀요. 그 다음에 셔터를 손에서 놓는 순간 이제 새로운 필름으로 바뀌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 이것이 우리 눈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카메라에도 이런 빛을 꺾어주는, 굴절시켜주는 렌즈가 있어요. 볼록 렌즈. 이 역할을 사람의 눈에서는 수정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조리개가 빛의 양을 조절하거든요. 네, 조리개를 열어서 빛이 들어오게 한다라고 했죠. 그 조리개는 빛의 양을 조절하니까 빛의 양을 조절하는 게 홍채였습니다. 네, 조리개 역할은 홍채가 하고 있고요. 여기 어둠 상자거든요. 네, 주변이 어두워야 빛이 들어왔을 때 상이 맺힌다고 했죠. 그 어둠 상자 역할은 맥락막이 하고 있고요. 자, 상이 어디에 맺히나요? 카메라는 필름에 맺히게 됩니다. 그 필름 역할을 하는 것이 사람의 눈에서는 망막입니다. 시각세포, 빛의 자극을 받아들이는 시각세포가 있는 망막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눈의 조절작용 두 가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 첫 번째, 눈은 어떤 조절작용을 하냐면 밝기에 따라서 동공의 크기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 동공은 선생님이 빈 공간이라고 했어요. 빈 공간, 구멍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이 동공의 사이즈를 조절하는 아이, 요것이 바로 홍채입니다. 선생님이 아까 갈색 눈 이런 표현을 드렸죠. 멜라닌 색소에 의해서 이제 백인, 흑인, 황인들의 눈의 색깔이 다 달라요. 이제 자, 밝은 곳은 주변이 밝은 곳은 빛의 양을 적게 받아들여야 돼요. 많은 빛이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되면 상은 너무 하얗게 맺혀서 또렷하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밝은 곳에서는 빛을 적게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이 동공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요? 작게 만들어야겠죠? 이 동공을 작게 만들려면 이 친구들이 이완을 해야 됩니다. 늘어나야 돼요. 그래서 홍채가 네, 확장하면서 동공의 크기가 작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눈으로 들어온 빛의 양을 어떻게 조절해야 되나요? 네, 감소시키게 됩니다. 하지만 어두운 곳에서는 우리 눈으로 이제 빛이 적게 들어오겠죠. 그러면 우리 눈에 빛이 적게 들어오면 상이 맺힌다 하더라도 너무 어둡게 맺혀요. 그럼 또렷하지가 않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동공, 이 빈 공간, 빛이 들어오는 빈 공간을 크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럼 얘를 크게 만들어주려면 주변에 있는 이 홍채를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축소해야겠죠. 그러면 홍채가 축소하면서 동공의 크기가 커져서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우리 눈에서 밝기를 조절하는 것은 홍채고요. 그 홍채의 확장과 축소에 의해서 동공이 커지거나 작아져서 우리 눈에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해서 이제 상을 또렷하게 맺히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밝은 곳에서는 홍채가 확장되는 것, 어두운 곳에서는 홍채가 축소되는 것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우리 눈에서 작용을 하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수정체인데요. 거리에 따라서 수정체의 두께가 달라집니다. 자, 가까운 곳을 볼 때는 수정체가 어떻게 돼야 하냐면 두꺼워져야 한대요. 그리고 먼 곳을 볼 때는 수정체가 얇아져야 한다라고 했거든요. 자, 요걸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두 번째, 거리에 따른 수정체의 두께 조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가까운 곳을 볼 때는 수정체가
두꺼워진다라고 했고 먼 곳을 볼 때는 수정체가 얇아진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를 선생님이 한번 예전에 배웠지만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물체가 있어요. 이 물체가 멀리 있는 물체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화살표에서 머리 끝에서 나간 두 개의 점을 선생님이 알아볼 거예요. 그럼 빨간색과 초록색 두 개 광선만 살펴볼게요. 화살표 머리 끝에서 나간 두 개의 광선이 다시 한번 만나게 되면 그곳에 이제 상이 맺힌다라고 했거든요. 자, 빨간 색깔 광축에 나란하게 들어간 빛은 지금 수정체가 볼록 렌즈죠. 그럼 볼록 렌즈면 두꺼운 곳으로 꺾이니까 그 두꺼운 곳이 중심 쪽일 거예요. 그래서 안쪽으로 꺾였고요. 렌즈의 중심으로 들어간 빛은 직진하니까 이렇게 되어서 한 곳에 만났어요. 망막에 정확하게 지금 상이 맺혔습니다. 망막에, 여기가 망막이죠. 그럼 가까운 곳에 있는 물체를 볼 때 지금 수정체가 얇은 상태였다면 그대로 얇은 상태로 있다면 가까운 곳의 물체를 볼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볼게요. 만약에 얇은 상태 그대로 수정체의 두께가 그대로라면 자, 빨간 색깔 그대로 꺾이겠죠? 그 다음에 렌즈의 중심을 자, 수정체의 중심을 향한 빛 어떻게 되나요? 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상이 어디 맺히나요? 지금 망막 뒤에 맺히게 돼요. 그럼 잘 안 보이겠죠? 망막에 시각세포가 있기 때문에 빛을 감지하는데 망막 뒤에 상이 맺히게 되면 감지가 잘 안 돼요. 흐릿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가까이 있는 물체를 볼 때 우리 눈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네, 수정체가 두꺼워져야 돼요. 아까 먼 곳에 있는 것보다는 두꺼워져야 돼요. 두꺼워져야 렌즈의 두께가 두꺼우면 빛을 어떻게 되죠? 더 많이 꺾겠죠. 더 많이 꺾게 되니까 안쪽으로 더 꺾어질 테고요. 그렇게 되면 상이 망막에 정확하게 맺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곳을 볼 때는 수정체의 두께가 두꺼워야 한다는 말 이해했죠? 그리고 먼 곳을 볼 때는 수정체가 우리 눈은 얇아져야 돼요. 네, 이게 이제 정상인 눈입니다. 가까운 곳을 볼 때는 저절로 우리 눈은 수정체가 두꺼워지고요. 먼 곳을 볼 때는 수정체가 얇아져요. 그래서 우리 눈에서는 수정체가 그 두께 조절을 통해서 가까운 곳과 먼 곳을 잘 마무리 학습지에 있는 문제를 선생님하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주변의 밝기가 변할 때 사람의 눈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나타낸 거래요. 가에서 나로 변화가 일어났대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요? 동공은 커졌고요. 동공이 뭔가요? 검은 색깔 부분 빈 공간이죠. 동공은 커졌고 주변 홍채는 축소가 되었네요. 자, 홍채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축소가 일어났고요. 동공은 커졌습니다. 자, 홍채와 동공의 변화로 볼 때 주변의 밝기는 어떤가요? 자, 동공이 커졌다는 것은 우리 눈이 빛을 더 많이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죠. 빛을 더 많이 받아들이려고 한다는 뜻은 주변이 어떻게 되었다는 건가요?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어두워졌기 때문에 어두워지면 빛의 양이 적게 들어오고 상이 흐릿해지니까 우리 눈은 홍채를 축소시켜서 동공을 크게 한 다음 빛을 더 많이 들어오게 해서 상을 또렷하게 맺힐 수 있게 만드는 거죠. 눈의 조절작용입니다. 1번 그림은 눈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학습지에는 눈의 구조 그림이 빠져 있습니다. 선생님 PPT 그림을 보고 여러분도 답을 찾아봅시다. 1번 A는 시각신경이 모여 나가는 곳이다 했는데 시각신경이 모여 나가는 곳은 맹점인 이곳이죠. 네, 그래서 틀렸습니다. 여분 설명을 해보면 A는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하는 근육입니다. 2번 B는 동공의 크기를 조절한다 라고 했는데 B가 누군가요? 네, 홍채죠. 그러면 2번 맞나요? 네, 맞습니다. 3번 C는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한다 라고 했는데 C는 누군가요? 각막이죠. 각막은 빛이 최초로 눈으로 들어올 때 통과하는 곳입니다. 빛의 양을 조절하는 건 B죠. 3번은 틀렸습니다.
4번 뒤에는 시각세포가 분포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D는 수정체입니다. 수정체는 빛이 들어왔을 때 빛을 굴절시켜서 망막에 상이 맺힐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시각세포가 분포되어 있는 것은 E인 망막입니다. 4번 틀렸어요. 5번 E는 눈의 형태를 유지한다 라고 했지만 E는 망막으로 상이 맺히는 곳입니다. 자, 2번 밝은 낮에 먼 산을 바라보다가 그늘진 방 안에서 책을 보았다. 이때 눈의 변화. 밝은 낮에 있다가 그늘진 방으로 들어왔네요. 그럼 어두워졌겠죠. 그럼 아까 첫 번째 문제하고 똑같네요. 홍채는 축소되고 동공은 확대되고 수정체는 어떻게 되나요? 먼 산을 바라본다가 한다는 건 멀리 있는 걸 봤죠. 근데 책을 본다는 거는 가까이 있는 물체를 보네요. 그러면 홍채는 축소되고 동공은 확대되고 가까이 있는 책을 보게 되니까 수정체는 두꺼워지게 되네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단어는 눈은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눈의 구조와 기능. 자, 각막이라고 하는 것은 눈의 가장 앞쪽에 있는 투명한 막입니다. 공막은 눈의 가장 바깥막이에요. 앞쪽 외에 뒤쪽으로 가장 바깥에 있는 질긴 막으로 눈의 형태를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고요. 홍채는 동공의 크기를 변화시켜서 빛의 양을 조절할 때 쓰입니다. 수정체는 빛을 굴절시켜서 망막에 상이 맺히게 하는 역할을 하고요. 유리체는 눈 속을 채우는 투명한 물질이라고 했습니다. 자, 망막은 물체의 상이 맺히는 부분, 시각세포가 분포해서 물체의 상이 맺히는 부분이라고 했고, 맥락막은 눈 속을 어둡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맹점은 시각신경이 모여 나가는 곳으로 여기에는 시각세포가 없어서 상이 맺힌다 하더라도 우리는 볼 수 없다라고 했어요. 자, 시각의 성립 경로는 빛이 각막을 통해 들어오고 수정체를 지나 유리체를 지나 시각세포가 분포하고 있는 망막에 상이 맺히면 그 자극을 시각신경이 대뇌로 전달한다라고 했습니다. 밝기에 따른 동공의 크기 조절은 밝은 곳에서는 홍채가 확장하여 동공이 작아지므로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이 감소하고요. 어두운 곳에서는 홍채가 축소하여 동공이 커지므로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증가시킨다라고 했습니다. 거리에 따른 수정체의 두께 조절은 가까운 곳을 볼 때는 수정체가 두꺼워져야 하고요. 먼 곳을 볼 때는 수정체가 얇아져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스스로 교과서 스스로 점검 문제를 선생님하고 풀어보겠습니다. 1번, 사람의 눈에서 빛은 각막, 수정체, 유리체, 망막의 시각세포, 그 다음 시신경을 거쳐 대뇌로 전달된다.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면 뭐가 축소가 될까요? 네, 홍채입니다. 홍채가 축소가 되면서 동공의 크기가 커져서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이 동공의 크기가 커졌으니까 증가하겠죠. 자, 스스로 점검 3. 창의적 사고력. 이 문제가 아마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자, 가까운 곳은 잘 보이지만 먼 곳의 물체가 잘 보이지 않을 때 오목렌즈로 된 안경을 쓴다. 이처럼 오목렌즈로 된 안경을 쓰면 어떻게 멀리 있는 것을 잘 볼 수 있는지 설명해 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예전에 가까운 곳은 잘 보이지만 먼 곳의 물체가 잘 보이지 않는 눈의 이상을 근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의 눈들이 아마 근시일 것 같아요. 자, 근시는 가까운 곳을 너무 오랫동안 보아서 멀리 볼 때 수정체가 얇아지지 않는 눈의 이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안경을 보시면 근시 교정은 오목렌즈로 하고 있는데요. 자, 오목렌즈 정의부터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안경이 어떻게 생겼나요? 바깥으로 볼록하죠. 그래서 아이들은 이게 볼록렌즈인 줄 알아요. 하지만 오목렌즈의 정의가 뭔가요? 가장자리보다 가운데가 얇은 렌즈거든요. 여기가 바깥보다 얇아야 돼요. 여러분 안경 쓰는 것도 사실은 가장자리가 가운데보다 두껍습니다. 가운데가 얇아요. 그래서 얘는 오목렌즈입니다. 둘 다.
네, 여러분들의 쓰는 근시 교정용 안경이 오목 렌즈라는 것을 우선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오목 렌즈로 된 안경을 쓰면 어떻게 멀리 있는 것을 잘 볼 수 있는지 선생님이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선생님이 이렇게 근시라고 했는데요. 근시는 눈에 이상이 있는 겁니다. 가까이 있는 것은 잘 보이고 멀리 있는 것은 잘 보이지 않는 눈으로 대부분 여러분들 눈의 이상이 근시인 경우가 많은데요. 가까이 있는 것을 오래 보고 멀리 있는 것을 잘 보지 않아서 수정체의 두께가 멀리 있는 걸 볼 때 얇아지지 않는 눈이에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걸 볼 때도 두껍고 가까이 있는 걸 볼 때도 두꺼운 눈이 근시입니다. 자, 근시는 왜 멀리 있는 게 안 보이는지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가까이 있는 걸 볼 때는 수정체는 두꺼워져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물체가 들어왔을 때 많이 꺾어서 이렇게 화살표의 머리 끝에서 나간 두 개의 광선은 다시 만나는 곳에서 화살표 머리 끝이 된다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나란하게 들어간 빛 수정체에 의해서 굴절되고요. 렌즈의 중심, 수정체의 중심으로 들어간 빛은 직진하기 때문에 여기 한 점에서 만났죠? 그럼 여기에 상이 맺혀요. 자, 그래서 망막이 정확하게 상이 맺혔거든요. 근데 멀리 있는 걸 볼 때는 자, 그대로 수정체의 두께가 얇아지지 않고 두껍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란하게 들어온 빛 똑같이 꺾일 거고요. 자, 렌즈의 중심, 즉 수정체의 중심으로 들어간 빛은 초록색으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상이 망막 앞에 맺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망막에 맺혀야 시제포가 분포해서 상을 또렷이 볼 수 있는데 망막 앞에 맺히기 때문에 멀리 있는 것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럴 때는 어떤 렌즈로 눈의 이상을 교정을 할 수 있냐면 오목 렌즈로 눈의 이상을 교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목 렌즈는 빛을 퍼뜨리죠. 네, 빛을 퍼뜨리게 되면 많이 꺾어도 상이 망막에 맺힐 수 있습니다. 들어오는 빛을 바깥으로 크게 퍼뜨려서 네, 이 친구가 많이 꺾어도 상이 망막에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답은 자, 멀리 있는 물체를 볼 때는 망막에 초점이 제대로 잡히지 않는다는 말이 망막 앞에 상에 맺히는 경우고요. 그래서 오목렌즈를 사용해서 오목렌즈는 빛이 분산되어 보다 정확하게 초점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즉 분산시키면 그 수정체의 두께가 두껍다 하더라도 많이 꺾어도 상이 망막 앞이 아닌 망막에 정확하게 맺힐 수 있도록 해준다는 뜻입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